나의 시간을 틈틈이 채워주던 영화나 드라마. 그런데 그 영화의 원작이 따로 있다는 것 혹시 아시나요? 미처 몰랐던 작품의 또 다른 얼굴을 알아보는 시간. 날 너무 모르고. 학우분들께 대중문화의 자유로운 변신을 소개할 널 너무 모르고의 진행을 맡게 된 아나운서 이서연, 이지은입니다. 즐거운 여가생활 혹은 연인과의 달콤한 데이트에서 빠질 수 없는 코스는 바로 영화겠죠? 그런데 지은씨, 영화들 중에 사실 소설이 원작인 경우가 있다는 것 아시나요? 그럼요. 하지만 소설뿐만이 아니라 요즘엔 웹툰이 영화화되어 개봉하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한 드라마로 각색되는 것도 예외는 아니고요. 그래서 준비한 널 너무 모르고. 그동안 단순히 영화나 드라마를 보기만 하면서 원작에 대해 충분히 알지 못했던 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오늘 소개할 작품 모두 저와 서연씨가 직접 보고 전해드리니까요. 믿고 들어보시는 것 어떠신가요? 원작과 새로운 각색, 그 특징과 차이를 생각해 보신 적이 없다면 오늘 방송에 귀를 기울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똑바로 봐, what's the situation? 당황한 너의 시선 넘어갔네. 무너지는 성벽, 차츰 밝아오는 새벽, yeah. 끝없이 이어지고 있어. 모든 칼날 끝에 잘라내지 못해 계속 반복되는 문제, yeah. 미처 풀지 못한 숙제. 높은 벽 앞에 쓰러지던 작고 약한 바람 소리가 뒤엉켜 폭풍처럼 몰아치는 소리를 들어봐.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크게 소리쳐야 해. 멀리 번져가도록 여린 빛들이 번져가긴 어둠을 다 몰아낸 순간 다시 깨어나야 해. 새로워진 아침에 오만한 시선들로 날 봐. 이미 다른 출발선 위에 앉아 까마득한 거리, yeah. 닿지 않을 듯한 외침, 짓밟힌 채로 자라나던 간절한 수많은 꿈들이 보란듯 담장 넘어 피워낸 풍경을 바라봐.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크게 소리쳐야 해. 멀리 번져가도록 여린 빛들이 번져가긴 어둠을 다 몰아낸 순간 다시 깨어나야 해, 다시 깨어나야 해. 새로워진 아침에 왜곡되는 진실, 가르쳐진 거짓, 변화의 목소리, 파도가 일어 전부 집어삼킬 바다를 만든 건 It's you. 깨고 부딪혀야 해, 우릴 볼 수 있도록 크게 소리쳐야 해, 크게 소리쳐야 해. 멀리 번져가도록 멀리 번져가도록 빛들이 번져가긴 어둠을 다 몰아낸 순간 다시 깨어나야 해, 새로워진 아침에, 오늘 소개해드릴 작품은
바로 웹툰 작가 강풀의 이웃사람입니다. 서연씨, 이 웹툰은 2008년에 나온 후로 2012년에 영화화까지 된 유명한 작품이죠? 네, 맞습니다. 강풀 작가님 특유의 그 긴장감 넘치는 스릴러. 이 이웃사람에 정말 잘 표현됐다고 생각하는데요. 총 30화의 웹툰을 보면서 한 번도 쉬지 못하고 몰입해봤던 것 같아요. 역시 강풀 작가님의 작품은 정말 대단하시네요. 지은 씨, 그럼 학우분들께 간단히 줄거리를 설명해 드릴까요? 당연히 그래야죠. 빌라의 한 여고생은 연쇄 살인범에 의해 사망하고 말았는데요. 웹툰과 영화 모두 처음에는 죽은 여고생이 살아 돌아온 것처럼 시작합니다. 하지만 이는 모두 환영이었죠? 네, 그리고 그 환영, 원효선 역은 새엄마인 송경희 씨의 눈앞에 나타납니다. 마치 귀신처럼요. 죽은 내 딸이 일주일째 집으로 돌아오고 있다. 후반부에 한 번 더 소름 돋게 만드는 역할을 하기도 하는 대사입니다. 어두운 그대로 내비둬 억지로 밝아질 건 뭐 있어 딱 촛불 하나 정도 저 조명 따윈 내게 빛이 될 순 없어 눈 뜨고 다시 찾아온 아침 혼자만 또 흐린 멍텅한 날씨 습기 가득 찬 왼쪽의 눈으로 바라본 내 꿈만은 선명하길 입김을 불어 계속 그 바람 앞에 흔들릴 뻔했어 호흡 가다듬고 네 시선에 맞춰 내두는 게 속 부릅떠 단정 짓지만의 감성은 절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닌지 내 촛대 심지에 불이 붙은 순간 난 최면을 걸게 내 눈앞에서 꺼져줬으면 좋겠어 레슨 미쳐가는 것 같아 뭔가 신경처럼 녹슬라 깨어나는 순간 유끈하다 새샘은 잠듭니다 왼손 알게 모르게 난 널 몰입 시킬 게네 최면놀이 빨간 머리 촛불들이 꺼지고니 정신머리 잠들고니 마이크폰에 약물들이 붙고 들이박힌 편견에 바꿀 드라마틱한 곡을 써내줘 쟤는 반칙이야 목표는 바뀌잖아 폭은 2배 뛰어내 다음 3배가 있어 난 지금 이 3분의 무대가 전부인 듯이 날 최면 걸어 이제 막 단한 걸음 떼어낸 거란 말해 2년 전에 fail ransom 금색의 chain ransom 목에 걸지 못했던 순간에 게임은 시작돼 난 지금 무대 위에 단정 짓지만의 감성은 절대 사고 팔 수 있는 것이 아니지 내 촛대 심지에 불이 붙은 순간 난 최면을 걸게 내 눈앞에서 꺼져줬으면 좋겠어 레슨 미쳐가는 것 같다 뭔가 신경처럼 녹슬라 깨어나는 순간 유끈하다 새샘은 잠듭니다 왼손 내 인생은 끝없는 명암에 뒤바뀌는 싸움 낙하반보단 뻥난 사이키 예전에 소리 질러야만 사람들이 내 말 들었었지만 이젠 기대고 입 앞에 와있지 내 존재 부정하는 놈들은 어디 에어컨 안 켜고 땀 흘리면서 괜찮다며 뻥을 쳐 내가 누군지 알잖아 근데 모를 수도 있는 건 오늘 또 날 받고 또 넌 홀렸다는 걸 미쳐가는 것 같다 뭔가 신경처럼 녹슬라 깨어나는 순간 유끈하다 새샘은 잠듭니다 왼손
내비둬. 억지로 밝아질 건 뭐 있어. 딱 촛불 하나 정도. 저 조명 따윈 내게 빛이 될 순 없어. 눈 뜨고 다시 찾아온 아침, 혼자라도 꽤 화창한 날씨. 습기 가득 찬 왼쪽의 눈으로 바라본 내 꿈 선명하지. 전체적으로 본다면 원작 웹툰과 영화는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내용이나 대사 등이 원작과 비교적 비슷하게 표현되었죠? 그리고 영화 속 배우들의 싱크로율이 정말 대박이었다고요. 네, 맞아요. 특히 사채업자 역을 맡은 마동석 씨는 그 역에 정말 잘 어울렸어요. 연쇄살인범은 자신이 죽인 사람 수만큼 자신의 팔에 긴 상처를 새겼는데요. 그의 팔에는 상처 6개를 보고 6학년이냐 하던 말 때문에 무거운 분위기 속에서도 살짝 웃음이 터졌던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원작 웹툰에서 닮은 설정으로 나오던 원여선 역과 유수연 역은 김세론 양이 1인 2역으로 연기했는데요. 한 번 더 김세론 양의 연기 실력을 보여준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연기했는데도 두 역할은 정말 분위기가 다르지 않았나요? 그러게 말이에요. 배우들과 역할의 싱크로율, 그리고 세세한 장면들까지 내용면에서는 크게 다른 점 없이 내용은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지만 가장 중요한 차이가 있었죠. 네? 그러고 보니 원작 웹툰 중 몇 부분이 영화에선 생략돼 있었네요. 여기에도 저기에도 나 있을 곳 없다. 가까워도 먼 우리 사이 사람들은 모두 내가 달라졌다고 해. 내 눈은 그들이 변했는데 알게 될수록 멀리하고 싶은 세상. 그렇다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걸. 애써 감추려 하던 걸 어쩌다 보게 된 기분. 난 세상 사랑 그 주변에서 맴돌다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막힌 속을 뚫으려고 밖에 나서도 맞아주는 건 차가운 밤 공기뿐. 주변에서 맴돌다 돈다. 아무 사람도 난 말을 끄떡이지 않아. 웃어주는 게 뭐 어렵다고. 사람들은 모두 내가 외계인 같다 해. 차라리 진짜면 이해가 돼. 알게 될수록 멀리하고 싶은 세상. 그렇다고 벗어날 수도 없는 걸. 애써 감추려 하던 걸 어쩌다 보게 된 기분. 난 세상 사랑 그 주변에서 맴돌다 주변에서 서성이다가 막힌 속을 뚫으려고 밖에 나서도 맞아주는 건 차가운 밤 공기뿐. 주변에서 맴돌다 돈다. 큰 품을 떠나서 본 세상은 다르네. 거울에 비친 다른 애. 사랑받지 못하는 아이. 내가 착각해. Father, 이젠 혼자 할 수 있어요. Do you understand? You said I do, but I'm still staying around. 나만 떨어져 있어. Am I desperado? 주변에서 돌다 두 손에 잡은 핸들과 방향을 두고 씨름을 해야 지금 힘이 약해. 난 주변
주변에서 서성이 다가 막힌 속을 뚫으려고 밖에 나서도 맞아주는 건 차가운 밤 공기뿐 주변에서 맴돌다 돈다 지은 씨도 딱 떠오르셨나요? 네. 어떻게 이 장면을 잊어버렸죠? 원작 웹툰에서는 빌라에 살던 이웃 사람들이 연쇄살인범 류승혁 역의 김성균 씨를 의심하고 확신해 가던 그때, 사람들이 그때 만일 이렇게 행동했다면 미래가 바뀌었을 행동들이 그려졌습니다. 원효선의 새엄마인 송경이가 비 오던 그날 딸을 직접 데리러 나갔다면, 경비 아저씨는 거짓 전화에 한 번 더 생각해 봤다면, 그리고 가방 가게 주인은 뉴스에 나온 시신이 담긴 가방이 자신이 팔았던 가방인 것 같다고 생각했을 때 곧바로 신고했었다면 하고 말이에요. 그때 한 발짝 더 다가갔더라면 하는 장면들은 참 마음 아팠죠? 정말 이랬었다면 원효선은 죽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하게 되고요. 이 장면은 영화에서 생략되었지만 기억에 꽤 강하게 남는 장면인 것 같습니다. 또한 하나 더 생략된 장면을 떠올리자면 아무래도 마지막 부분이죠. 네, 그 장면은 경비 아저씨 표종록이 버스를 타고 떠나던 장면이자 원작 웹툰에서의 마지막 장면이었는데요. 사실 이 부분은 원작에서도 약간 해석이 갈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서연 씨는 이 장면을 어떻게 생각하셨나요? 표정록 옆에 사람은 죄책감의 상징과도 같았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표종록은 그 사람을 15년이나 떨치지 못했죠? 그 사람이 떠나자마자 류승혁이 그 자리를 채운 것을 보고 죄책감은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거라고 생각했어요. 지은 씨는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했어요. 표종록의 옆에 계속 남아있던 그 사람이 표종록에게 살인을 부추겼던 장면들이 있는데요. 표종록이 어디로 떠나도 이와 같은 연쇄살인은 계속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겠네요. 다시 생각해보니 또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이가 지나고 나면은 날 깨운 그대의 대조 한 방울씩 흘려놓은 눈물 지려 밟으며 처음 열리면 또 다시 비친 내게 닿대줘 그 이후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대줘 열두 시 종이 울리면 꿈속에서 묻어줘 사람들의 축복 속에 춤추고 있는 우리들 난 숨을 쉬죠 You will never know 난 살아있어요 Everyone feels 그 사실만은 난 믿어도 되는 거겠죠
하지만 원작 웹툰에서 영화로 각색될 때 생략된 장면만 있지는 않았습니다. 바로 송경이가 자신의 딸의 다이어리를 열어본 장면인데요. 원작에서는 등장하지 않은 장면이죠. 서연 씨는 이 장면이 기억나시나요? 그럼요.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딸을 잃은 슬픔을 보여준 너무 슬픈 장면이었잖아요. 원여선의 다이어리 장면은 새엄마 생일이라고 적어둔 곳에서 새자를 지은 흔적으로 새엄마를 자신의 엄마로 받아들였음을 암시했죠. 그리고 그 다이어리를 품에 안고 울던 송경이의 심정 또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슬픔이겠죠? 이렇게 본다면 이웃사람은 단순히 스릴러 영화의 공포만을 표현한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어제보다 더 커진 마음 나는 정말 어떡하나요 저 밤 하늘 수놓은 별들 중 왜 하필 그댈 사랑했나 I hate you that I miss you 가시처럼 맘에 걸린 말들이 하나 둘씩 그 빛을 잃으면 나는 가장 슬퍼져 별들도 눈 감은 밤 그댄 내 곁을 떠나갔죠 또 다른 사랑에 빠져도 쉽게 잊지는 못할 거야 Cause baby you're my starlight 난 너란 별을 공전해 And you my last highlight 그 눈부신 빛이 날 끌어당겼어 오늘도 맴돌다 나방처럼 불타 Doesn't matter where I am 그저 그런 그림자라도 괜찮네 You take me high The city's so blind tonight 별 하나 없는 밤 구름이 날 데려가 이별이 까맣게 타버려도 우리가 더는 우리가 아니라 하여도 넌 내게 가장 맞는 옷 너에게만 반응했던 몸 얼어붙은 마음속 모드 어느 날 네가 던진 돌 아파도 난 웃을래 함께 있을 때는 답답했는데 자유로운 지금이 더 외로운 텅 빈 방은 나 홀로 별들도 눈 감은 밤 그댄 내 곁을 떠나갔죠 또 다른 사랑에 빠져도 쉽게 잊지는 못할 거야 그댈 잊지는 않을 거야 언젠가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라도 거짓말처럼 내게 그냥 돌아와 살인사건과도 같은 일들은 언제든 일어날 수 있는 일이고 쉽게 예상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죠. 아마 이웃사람의 원작 웹툰이든 영화든 이 점이 가장 공통적일 것이라고 생각해요. 공포는 내가 생각지도 못한 나의 곁에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 말이에요.
지금 방송을 듣고 계신 학우분들이 만약 이웃사람의 웹툰과 영화를 둘 다 본다면 생략된 장면과 추가된 장면에서 한 번씩 더 소름 돋는 것을 느끼게 되실 거예요. 저는 당분간 이웃분들에게 인사하기 무서워질지도 모르겠어요. 서연 씨, 겁이 조금 많아지신 것 같은 건 기분 탓일까요? 와, 이렇게 보니 같은 내용이라도 느낌이 정말 다르네요. 그렇죠? 대중문화들은 각자만의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재창작으로 달라지면 그 장르만의 장점으로 작품이 더 풍부해지는 느낌이 들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평소에는 의식하지 않아서인지 이렇게 직접 그 차이를 비교해보니 더욱 재밌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학우분들도 가끔은 같은 작품을 다르게 각색한 콘텐츠들을 접해보고 그 특징과 차이의 재미를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작, 연출의 정은지, 기술의 정용우, 진행의 이서연, 비지은이었습니다.